195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70년대까지 필리핀은 일본, 미얀마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신흥 산업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필리핀은 개방 정책을 채택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1982년 세계은행에서 중진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고 2021년 필리핀의 1인당 GDP는 3,687달러로 전 세계 124위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계를 위해 홍콩, 싱가포르 등 부유한 지역에 가정부로 떠돌아다니고 음악이 직업인 사람들은 전 세계 밤무대를 떠돌게 됩니다. 선진국이 된 한국과 싱가포르보다 부유했던 나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필리핀은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 후 20년 동안 페르디난트 마르코스의 독재 아래 있었습니다. 마르코스가 이끄는 필리핀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 성장을 대출에 너무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1970년과 1975년 사이에 필리핀 정부의 단기 공공부채는 2배로 늘어났고 해외 공공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8억 2,200만 달러에서 25억 8,600만 달러로 214% 증가했습니다. 1975년에서 1980년 사이의 외채는 다시 3배 증가한 10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발전은 부채와 독점에 의존하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구조였죠. 이로 인해 1970년대 후반 이후 필리핀의 경제 성장 모멘텀은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0년대 초반 세계 경제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1차 제품의 수요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필리핀의 재정 및 국제 수지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거죠.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제로 인해 마르코스의 통치는 위태로워졌고 1984년 5월에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선을 실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에서 망명 중이던 야당 대표인 베니그노 아퀴노는 마르코스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필리핀으로 귀국했으나 비행기의 통로에서 발을 떼면서 총격을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 망명 중 기자와의 인터뷰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적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살이란 것이 공공 서비스의 하나인 나라이니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암살자의 총탄에 죽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그렇게 되라죠 라고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죽기 전 그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 후로 크고 작은 군소정당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필리핀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베니그노 아퀴노의 부인 코라손 아퀴노가 필리핀의 새 대통령이 됐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위기는 표면적이었고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지개혁의 실패였습니다. 이 농지개혁의 실패가 사실상 필리핀의 미래를 좌우했던 거죠. 농지개혁은 농민들이 지주를 위해 일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경작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순환 자원의 우선 할당 및 집중 사용은 더 많은 잉여 가치와 축적을 창출할 수 있죠. 1965년 이전의 한국은 농지개혁에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전쟁 전과 후의 농지개혁 정책으로 남한의 급속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필리핀은 마르코스 자신의 부패와 얽혀 농지개혁을 성공하지 못했고 이것이 필리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게 됩니다. 민주인사 아퀴노 여사 또한 농지개혁에 실패했고 그의 아들인 아퀴노 3세도 필리핀의 15대 대통령이 됐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의 농지개혁 실패는 필리핀의 농민들이 여전히 대지주의에 예속되어 국가 생산성 향상과 잉여가치 창출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공업국가로의 진출 시기를 놓치게 된 겁니다. 한국처럼 대지주의 소속에 연연하지 않고 농사에 필요한 인력 외에는 학업에 매진하거나 공업인력의 일부분이 되어 국가 경제구조를 다양화시키지 못한 거죠. 따라서 두 나라의 출발점은 전후 농업국가인 점은 같으나 농지개혁 문제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현재의 국가발전 수준을 결정지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농지개혁의 실패는 특정 집안들의 사회권한 장악이었습니다. 필리핀 사회의 300개 가문이 행정, 입법, 사법뿐 아니라 경제, 사회 각 분야에까지 독점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마르코스 독재가 무너졌지만 또 다른 가문이 등장했을 뿐 실질적인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지 못한 거죠.
사탕수수,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도 경제 성장에 실패한 것은 300대 가문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전제 조건에서 자생적 발전 전략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300대 가문은 원자재를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자국 시장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으나 국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의 변변한 생산시설이 거의 없고 관광 수입과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300대 가문의 기득권 보호에 이용당한 자생적 발전 전략의 실패 증거입니다. 필리핀 최악의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차기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됐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출마한 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후보도 당선을 확정하며 독재자 2세들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됐네요. 미국 ABC 뉴스 등에 따르면 5월 10일 대통령의 마르코스 후보가 부통령인 현직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모두 300개 가문 출신입니다. 21세기인 현재도 기득권 가문들이 활보하는 시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필리핀이 OFW 송금의 안정된 내수 시장, 인프라 개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2050년에는 필리핀이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